네,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시죠. 개장하고는 9시 32분 20초 구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장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가 들어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이제 정말 연준이 본격적으로 사이클에 접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키우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뜯어보면 기술주들이 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이익적인 부담을 떠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주는 좀 버텨줬지만 그 밖에 소비됐다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에너지주들은 좀 살아남아줬는데 이 안에서 매크로적인 환경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미장 이야기로 좀 포문을 열긴 했지만 저희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몇 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연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지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고 들어왔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느냐. 일단 90분 정도는 뭐 국정 방향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민생 경제부터 뭐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로 나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 또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하고 들어왔잖아요. 중요한 건 뭘까? 정책주, 지금 어디를 좀 봐야 할까? 오늘 섹터 한 3가지로 나눠서 다뤄주신다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강했었던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대주주 양도세는 저도 뭐라고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아직 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일단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일단 대주주 양도세로 인해서 네. 오늘 변동성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앞서서 철진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까 어떤 변동성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제로성 소멸로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내지는 이로 인해서 아직 상승분이 덜 나온 뭐 지주사 아니면 이쪽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미 물론 선행적인 상승분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내에 위치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분도 굉장히 눈에 띄는 구간이었는데 이쪽은 일단은 미지수의 구간이기 때문에 네. 좀 접어두시고 이쪽 넘어가면서 우리가 정책주 향 내에서 지금 최근에 결국엔 코스피가 신고가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하이닉스도 어제 계속 말씀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신고가 갱신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부담감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더 갈 거다. 가야 한다. 네, 아직도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방향성의 발표가 나와서 네. 안정적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더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정책주 몇 가지 좀 둘러보고 갈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쪽 먼저. 오늘도 혹시 핵 범수로 포문을 여나요? 핵은 핵인데 우리나라 핵 말고 저기 건너편에 대북주로 갑시다. 네, 대북주 먼저 보시죠. 대북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갈 건데 대북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쉬었어요. 네. 정책주들 전반적으로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2달가량의 쉬는 구간을 만들어간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대북주들 보시면은 좋은 사람들이 좀 대표 1등 종목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해당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어제부터 슬금슬금 반등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타 대북주들도 지금 시장이 긍정적인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북주는 어찌 보면 좀 방어 성향도 일부 강한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네. 대북주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연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하원 의원들이 중국과의 대화, 중국 공식 방문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참석과 함께 중국과 회담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열리면서 여기서 연장선상으로 북한까지 넘어간 거예요. 조금 더 키워서요, 기대감을. 그렇죠. 이게 항상 참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 내에 있으면 항상 대북 북한과 관련된 유화적인 스탠스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 많이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도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중국에도 다녀오신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나라는 러브콜을 보낼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고 차라리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화 이후 안전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가 아마 북한과의 다시
대화 재개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가 지금 한두 달가량 지금 신대북주들 네. 지금 일단 반등 만들고 있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관심도 높여보실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난 개성공단과 연관성 있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어제 소개시켜드린 보성파워텍 있잖아요. 네, 보성파워텍. 그 종목도 대북주긴 합니다. 진짜요? 보성? 어제는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어제 좀 급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보성파워텍이 지금 보시면 5%가량 상승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 뒤에 이제 에너지 이야기도 해드릴 건데 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남북경협 내에서 송배전 그리고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각받으면서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향과 지금 현재 또 대북과 관련된 쪽까지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대북주 이야기도 끝냈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디를 갈까요? 다음은? 대북 이야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스테이블 코인. 네, 이쪽도 최근에 반등세가 꽤 강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10월 달에 정부 발표 이야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100일 회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마찬가지로 한 달가량 쉬어가는 구간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제 반등 시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대표 종목은 우선 다날 먼저 보실게요. 다날 저희 또 한 번 편입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날도 지금 포트내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현재가 9,000원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관심사는 끝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기대감이 높았었던 수급들이 많이 쌓여있죠.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어요? 네이버였죠.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흐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만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 내에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도 축소가 아닌 다시 유지 내지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 게 결국에 지지자들 내지는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기 그쵸. 때문이잖아요. 네. 정치인 분들께서는 이 정말 지지율이라는 걸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네. 대주주 양도세도 저도 조금은 더 대주주 양도세 뭐 고정 내지는 다시 한번 상향하는 방향성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만큼 지금 아직 이런 눌림 구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런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조금 이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 다날 같은 핀테크 업체를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는? 그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 왜냐면은 네이버나 카카오도 지금 저도 계속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언급으로 뉴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3개 정도 있어요. NHN, KCP, 네. 다날 다날. 그리고 좀 작은 종목 쪽으로는 미투 미투온. 요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 재료성이 있다라고 해도 움직이는 종목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정도까지 보고 이제 바로 에너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바로 연결해서 에너지로 넘어가 볼게요. 미장에서 오라클이 어제는 방송 내내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다. 20%가 넘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에는 장중에는 40%가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35% 올랐습니다. 그만큼 AI 이제는 거품론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AI 붐이 다시금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니저님께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AI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거 돌아가려면 결국 필요한 건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SOFC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제 SOFC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 이제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순환매도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구글에서 ESS 배터리가 대체로 리튬을 통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리튬과 관련된 것도 찾는다. 계약이 맺어졌다라는 뉴스가 있으면서 이외 대처 섹터까지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원전도 좋아하고 SMR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문제가 있죠. 짓는데 얼마나 걸린다? 오래 걸린다. 15년, 7년에서 15년. 그렇죠. 최소 7년, 우리나라 기준 평균 7년에서 10년, 길면은 프랑스들은 15년. 일단 연도 이야기하니까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전력기기와 관련된 시장들이 계속 올라가요. 반도체 지금 특히나 이번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반도체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던 녀석들만 갈 거다. 가는 애들만. 그거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최근 근 2년 동안의 시장이 특징적인 이 메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가던 놈들만 갔다. 불균형이다. 못 간 종목들은 못 갔다 이거예요. 다 같이 오르진 못한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저는 그게 유지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은 반도체 AI 덕분에 가야 되고 무조건 필요한 게 뭐다? 전력이다. 전력.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력 찾기 그리고 조금 더 원전보다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해서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현재 15%가량의 상승분을 만들고 있고요. 네. 장 초반 기준으로 효성 엔지니어링 아니면 HD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전력기기 관련주들까지 좋은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더 속도를 붙이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지금 시즌 보시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시즌이잖아요. 점점 올라가죠. 그렇죠. 금리 인하가 나오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유가, 유가. 원자재 이런 쪽에 올라가요. 그러면 전력기기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네. 뭐 SOFC를 활용하던 ESS를 활용하던 원전을 가던 태양광을 가던 풍력을 가던 그럼 또 여기에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뭐죠? 전선. 전선. 그렇죠. 전력 전선 변압기 시장이죠. 어.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절대 안 꺼지는 겁니다. 이 섹터가 가장 저는 중간에 일부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지속적인 우상향과 안정성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몇 가지 종목 효성중공업 바로 보고 가실게요. 네,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어제 기준으로 보시면은 9월 10일 기준 전일 기준 내에서 12%. 이 계속 올라온 종목이 아직도 12% 올라갔습니다. 더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가나요? 더 갈 것 같아요. 아직은 더 갈 구간이다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서 자,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빠르게 보고 갈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최근에 전력기기 시장과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여러 개 터지고 있는데 네. 원전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예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 진출 확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원전 섹터 지금 중요한 거 유럽 최고법원에서 핵에너지 친환경일 수 있다고 판결 나온 부분. 핵에너지 친환경적이다. 예. 이제 그럼 친환경이 발목 잡을 리는 없겠고 없다. 우리나라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신규 원전 구축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꺼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오늘 전력기기 시장 관련 전화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바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과 친환경 이제는 멀기만 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슈 조금 더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저희가 공략해볼 관심 종목은 어딜지도 궁금합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자, 금구류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바로 현재가 114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전선, 금구류.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지난 여러분들께서 최근 내 1년 이내 계속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 하실 거예요. 네. 이 종목이 정말 재밌는 종목인 게 미국에서 그때 불났을 때도 움직였었고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협업 이야기 나오면서도 움직였었고 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상승분 그리고 재료성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앞에 이재명 대통령 정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뭐였냐? 에너지 고속도로. 네. 에너지 고속도로 이쪽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최근에 반도체들 상승세, AI 관련주들 상승세 계속 순환매로 유지하면서 전력기기 에너지 시장 종목들 올라가는 만큼 해당 전력기기 시장 종목들도 계속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번에 정부에서 또 정책 펀드 구성이 나왔죠. 여기서 50조 들어간다는 점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가격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트레이딩 자리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역별 구간에서 기술적인 리바운딩 먹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목표가 매물대 구간인 12,000원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9,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력 전선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세명전기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열어두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